되겠네요. 자, 화상도 몇 분 좀 오픈해 주시면 좋겠죠. 깜깜이 보고는 좀 힘듭니다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과목 직업정보론입니다. 직업정보. 이 직업정보론 보면은 아마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직업정보론 점수를 60점 이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이거는 별도로 메모를 하시면은 60점은 쉽게 획득할 수 있거든요. 뭘 강조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정보로는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내용이 생소하다라고 해서 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빤하기 때문에 했던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돈될는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빤한 게 나왔던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41번 문제를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은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2번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수로 포함한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격려하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직업정보론에서 우리가 조사 시점이에요. 조사 시점. 조사 시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요거 땡이다. 앞으로 자주 봅니다. 조사 시점 이게 나오면 이게 틀린다고 합니다. 요건요 아주 별표를 몇 개 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실적을 조사한다거나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조사 시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조사 대상 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걸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주관이 있고 조사 시점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 주관에는 통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통계가 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체 그 고용자 수 조사를 한다. 뭐 가끔씩 아마 통계에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다는 안 걸리지만은 이럴 때 조사 대상 주관은 말이죠. 반드시 한 달을 보시고 한 달에 어느 날이라도 15일이 들어가 있죠. 2월 달도 15일은 들어가 있습니다. 15일이 들어가 있는 그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월 15일이 들어가 있는 주가 이게 뭐냐면 조사 대상 주간이 돼요. 이게 조사 대상 주간. 주간이니까 몇 주일입니까?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정해놓고 나서 자, 통계청의 조사는 언제부터 오느냐? 20일부터 조사로 20일부터. 뭐냐면은 뭘 조사합니까? 조사 대상 주간이 13일부터 19일 사이에 있었던 통계를 조사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자, 조사는 20일부터 해요. 20일, 21일 바쁘면 30일도 할 수 있고 31일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조사하느냐? 21일 날 조사하러 왔다고 해서 21일에 그 사업체 현황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15일이 들어간 그 주 13일부터 19일까지의 그 회사에 있었던 바로 조사 대상 주간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정해놨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1일 날 내가 통계 요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건 조사 대상 주간이 아니죠. 그럼 20일 날 왔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실제 조사를 한 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게 조사 시점이에요. 조사 시점은 바쁘면 늦으면 23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30일도 될 수 있어요. 통계 요원이 실제 방문해서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현황을 조사하는 시점이 바로 조사 시점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달력이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매주 15일이 들어가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조사 대상 주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에서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땡이다.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팁이 됩니다. 그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 대상 주간에,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간에는 절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주간 14일이라고 합시다. 14일 날 조사를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15, 16, 17, 18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조사한 건 엉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이 끝난 20일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야 정확한 통계가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조사 시점이 나오는 통계에서 무조건 땡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4번 있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맞는 답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이 통계 단위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는 틀린 걸 찾으라만 나오기 때문에 오답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 한 문제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보면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주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뭐냐 훈련 과정을 인정을 하고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을 하고 비용 신청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훈련 과정 모니터링 전부 다 훈련이죠. 훈련을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HR이라고 부릅니다. HR. 좀 넓네. 스타일러스 또 바꿔야 됩니다. 예, HR. 자, HR이라고 하는 것은 HR은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HR.net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되죠. 그래서 훈련과 관계가 나오면 전부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딴 거는 여기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고용센터, 고용, 근로복지부가 아니고 모든 훈련 과정을 인정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런 답을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43번입니다. 문제가 흑색이죠. 이거는 틀려도 좋습니다. 자, 이거 만약 틀린데 기분 나쁘게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자 이름이 브룸 나오고 플래츠 나오고 겔라트,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 이름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중을 위해서 누구는 알아야 되느냐?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우리가 그 문제 나올 때 요 사람의 이론은 좀 제가 강조할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어떻다? 이 사람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복귀하기로 하고. 그렇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혹시나 참고가 되면 이렇게 해석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 아닙니다. 기술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디스크립션, 서술하는 거예요. 적는 기술이 됩니다. 동사라면 디스크라이브, 명사는 디스크립션 하죠. 기술 적는 직업 결정 적었어. 그러니까 처방적 직업 결정 자, 기술은 부드럽다. 처방은 어떻습니까? 처방을 한다면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 좀 강하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발음 중에서 가장 강한 발음이 뭘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이게 강하다, 저게 강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겔라또 다시 말해 잘랐다. 네, 처방 잘랐습니다. 이게 제일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방적 직업 결정 나오면은 이 네 학자 중에 가장 강한 발음이 뭐다? 겔라또 혹은 젤라또 잘랐다 이렇게 해서 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또 나와요.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우리가 산업분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분류에 대한 문제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한 내용은 보통 이 두 가지에서 한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매해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풀면 풀다시피 한국표준산업분류 틀린 거 찾으라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너스가 됩니다. 10점, 15점 따놓고 들어요. 왜? 제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몰라도 앞에 하나 했죠. 조사 시점에 나오면 땡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별은 땡이다. 이별은 땡입니다. 이별은 땡. 여하튼 이거는 우리 점수 넣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몰라도 자, 이별 나오면은 땡이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 함께가 나왔죠. 이별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통합이지, 함께니까. 같이 이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깊이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산업분류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모르고 푸는 게 그게 진짜 더 재밌잖아요. 몰라도. 알다시피 한국표준산업분류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1000페이지 다운받아서 그걸 뭐 어떡하라고.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안 외워도 찾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복합적인 2번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라고 해서 대분류가 됩니다. 큰 것부터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된다. 분류를 할 때는 큰 것부터 분류하는 이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세 분류, 세, 소, 중, 대분류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분류할 때 큰 것부터 분류하고 그 안에서도 분류하고 대에서
소로 분류하는 거. 이건 상식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는 달리 분류해야 된다. 자, 여러분, 달리는 통합입니까? 이별입니까? 달리니까 나누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별이에요, 이별. 그러니까 달리 때문에 내가 틀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별은 땡이다. 항상 이별을 뭐 달리 뭐 별도로 이런 말이 다 뭡니까? 이별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가 나오면 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별은 땡만 알면 정말 이 문제가 재밌습니다. 산업활동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다 익히지 못해도 좋습니다. 달리 빼고 나머지 1, 2, 3번은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표현은 맞는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나올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한번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서 틀린 답안이에요. 답 찾는 건 뭐라고요? 이별은 땡. 자, 우리는 미리 한번 이별은 땡인 것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 문제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봅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를 정확히 설정하고 분류를 작은 것부터 하는 건 앞에서 틀린다라고 했죠. 순차적으로 세, 중, 소, 대분류. 틀립니다. 분류 원칙은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되죠. 일반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뭐라고요? 제외한 이렇게 돼 있죠. 제외했다는 것은 분리시켰다. 이별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땡인 거예요. 제외한 하면 땡이 됩니다.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자, 제가 이 팁을 이별은 땡이라고 했지만은 이별을 표현하는 방법은 제외한 이것도 뭡니까? 이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산 단위는 산출물만을 요것만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산출물, 투입물, 그 다음에 결합 형태가 있는데 딴 거는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별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이별을 시켰거든요. 네. 아마 다른 데 봐도 이별은 땡 이런 표현 없을 거예요. 제가 재밌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답은 산출물과 투입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맞다는 것이에요. 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해야 된다. 이별시켜버립니다. 달리. 이것도 땡이 됩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이 내용과 같겠죠. 달리. 여기서 실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한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역시 뭐가 되겠어요? 이별시켰죠. 네.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 업무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주된 활동이에요. 요거는요. 4번 여기 있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지 생산 업무에 따라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주된 활동.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이별은 땡 하는 그런 내용과 좀 관계없지만은 요거는 항상 여러 가지 섞여줄 때는 뭘 가지고요. 주 대상이 뭐냐? 그 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사업이 뭐냐? 뭐 자동차도 하고 뭐 카트도 하고 전동차도 하고 만들어 팔고 오토바이도 이러 한다. 같은 그거지만은 주력 부채가 전기 자동차다 하면은 전기 자동차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요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또 많이 우리가
신나게 5점, 10점, 15점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업정보 같으면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직업정보는 처음에 이 과정이, 뭐 이건 지금 기억 안 해도 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요건 뒤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수집, 분석, 가공 이 단위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수답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갈로 아래 알맞는 것은. 자, 이래서 도표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 설명을 들어야 도표를 몰라도 기가 막히게 답을 챙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도표는 세 개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어떤 데는 세 개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뭐 2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이 도표를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재미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요새는 뭐 SNS를 쓰지만은 한 50년 전 들어가면 급한 걸 알릴 때는 그때 뭘 쓰는지 아세요? 네, 전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보. 네, 전보를 썼습니다. 요새는 뭐 전보 쓸 일이 없죠. 바로 뭐 되니까. 네, 전보.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이 들어가 있죠. 보통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보는 전화조사입니다. 전화조사. 전화조사는 뭐냐, 비용도 적게 들고 정확도도 보통이고 비용도 보통이고 응답 보통이고 그게 보통이에요. 자, 앞으로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나오면은 요게 기억 니은이죠. 니은. 요게 니은이잖아요. 기억이고. 저 덧칠해서 잘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 니은 뒤끝인데, 여하튼 니은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전보가 돼야 돼요. 그럼 니은에 뭐가, 저는 뭐 전화조사가 와야 돼요. 니은에. 여하튼 니은에는 뭐가 와야 된다? 전보가 돼야 돼요. 그럼 니은에 전화조사가 있는 거는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선생님, 교수님, 뭐 이게 만약 바꿔서 내면 어떡하려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틀에서 예외가 되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약 20년 이상의 문제를 전부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여하튼 전보 가지고 문제 형태를 아무리 비틀어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전보가 들어가야, 니은에 전보가 들어가야 뭐냐면 이게 정답이다. 전보를 기억해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도 또 문제를 바꿔서 나오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외우지 않더라도 보통은 니은인데, 그럼 니은에는 반드시 전화조사, 딴 거 들어가면 다 그럼 위에 뭐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표를 외우지 않더라도 직업정보 수집에서 전화조사는 전부 다 보통이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46번에는 요 맞는 키워드라고 했죠.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때 적성검사 마스터 키 하나 드렸죠. 적성검사에서 알 수 없는 정보, 마스터 키가 뭐라고요? 기상과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 기계적성. 앞에 문제 뿌렸던 거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성. 이거는 뭐냐면 적성검사에서 알 수 없는 적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게 뭐냐면은 마스터 키가 되고, 앞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마스터 키를 드릴 겁니다. 마스터 키는 뭡니까? 내용을 잘 몰라도 마스터 키만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래서 마스터 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직업 정보론요, 60점 이상 따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는 이 강조점,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자, 표준산업분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기에. 여하튼 산업은 보면은 아무래도 데모 같은 게 좀 강해요. 산업 좀 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아예 산투결로 외워주십시오. 예, 이걸로 합시다. 산투결입니다. 산투결. 이게 한국표준산업의 분류 기준 하면은 산투결입니다. 산투결은 산업의 투자기로 결정했다 해서 산투결 이렇게 해도 되고, 실기 간단하지만은 이게 실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그럼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류할 때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산출물.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나 어떤 서비스 제품이 자동차가 나온다면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산출물이 뭐가 나오냐 특성으로 분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그걸 넣는데 만든 재료 투입물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빵인데 이거 가지고 잘 몰라요. 빵이 맛 전문가가 아니면. 그럼 여기 밀가루를 넣은 건지 다른 가루를 넣은 건지 투입물에 따라 가지고 그 빵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비슷해서 모른다. 그러면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산투결을 기억해 주시되, 단 강조할 것은 요거는 함정 문제가 들어 나옵니다.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하지 않고 활동 형태라고 나오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산투결은 결합 형태지 활동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투결을 기억을 하면은 봅시다. 산출물의 특성 1번 맞죠? 산투 투입물의 특성 맞죠? 3번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가 나오면 땡이라고 했죠. 그거는 뭐 기억을 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뭐 결합 형태 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우리가 산투 결을 기억해 주시면은 아주 그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47번으로 넘어오는데, 한국 표준 이제 직업 분류가 나와요. 이번에 앞에 지금까지 주로 했던 것은 산업 분류인데, 이번에 직업 분류예요. 직업 분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아닌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말이죠. 실기의 단골입니다. 직업정보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워낙 뻔하기 때문에 이건 단골이고, 자, 우리가 이 직업 분류를 하는 데는 통계에서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당신 직업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를 그 사람의 직업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애매할 때는 이 순서대로 분류하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의 원칙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요. 포괄성. 그 다음에 베타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실기에 한 번은 한국표준지구 분류의 포괄성의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베타성의 원칙을 나오고 있고, 어떤 데는 포괄성, 베타성 한꺼번에
다 설명하라고 나옵니다. 보통 점수가 6점이나 12점 돼요. 많이 쓰라고 할수록 점수 배정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요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이래 가면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무슨 내과 이렇게 한다가 아니면 무슨 진료 부장 이렇게 한단 말이야. 대학병원의 이 의사는 병원에 근무할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병원에 보면 어느 의사 계획 보면 뭐는 안 하고 이렇게 빠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이 의사는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강의를 해요. 강의한 날은 진료가 없다는 거죠. 자, 강의를 할 때는 이 사람 직업은 뭐가 됩니까? 교수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의사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을 교수라고 해야 되느냐? 의사라고 직업을 불러야 되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일단 두 가지 다 포함을 시켜놓고 분류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수와 의사 다 포함시켜 놓고 나서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된 업무가 뭐냐? 네, 주된 업무. 교수가 주냐? 아니면 의사가 주냐?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당신은 직업을 교수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야, 당신은 의사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 알아야 될 것, 주체성을 꼭 이건 아예 키워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주체가 생산한다 해서 주체성입니다. 그 주는 주된 업무 우선 원칙이고, 그 다음에 체는 뭐냐면 최상급 직능 우선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한 것이 뭐냐면 최상급 직능이거든요. 지금 최상급 직능은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뒤에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 직능은 뭐냐면 4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직능은. 자, 4가지 중에서 1직능인가 2직능, 3직능인가 4직능인가. 그러면 교수로서의 직능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로 직능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직능 수준이 높은 쪽을 그 사람의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분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 주된 업무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직능도 또 비슷해요. 그럴 때는 뭘로 가지고 하느냐?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생산 업무 원칙을 의사로 비교하면 좀 곤란하니까 우리가 빵 가게를 한번 빵 가게 그 주인은 자, 손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 주방에서 빵을 만들어요. 빵 만들고 나서 자,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빵을 손님들이 또 뭘 합니까? 판매를 하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빵을 만들 때는 이 주인의 직업은 뭡니까? 제조업이에요. 만드니까. 자, 빵을 팔 때는 뭐가 될까요? 판매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을 제조업으로 해야 될까? 판매업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뭐냐면은 이때는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같이 할 때는 제조는 생산업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빵 제조업이다. 이렇게 되지. 뭐냐면 제빵 판매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원칙이 생산 업무가 원칙이다. 이 순서가 주된 업무 원칙으로 안 될 때는 최상급 직능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생산 업무 우선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직업 분류 방식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괄성은 이렇고
자, 이번에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옛날에 뭐 한우물 파야 된다 하지만 요새는 한우물 파면 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는 투잡, 수리잡, 뭐 파이브잡까지 혼자서 이렇게 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낮에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저녁에 대리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라이드, 뭐 배달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죠.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타성의 원칙은 다수 직업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직업이 많아요. 아까처럼 뭐 교수, 의사처럼 유사한 분야가 아니고 전혀 성질이 다른 이런 그 직업을 투잡, 수리잡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때 그 사람이 투잡, 수리잡인데 그 사람 직업을 뭐라고 결정해야 되느냐? 이때 결정하는 원칙이 이걸 우리가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포괄성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 뭘 하느냐, 뭘 지급하느냐. 요거는 아까는 포괄성의 원칙은 주체성이라고 했죠. 요거는 시수체입니다. 시수체. 시간당 수입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당 수입. 그러면 시수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사원으로서 5시간 근무를 했다. 회사 사원으로서 5시간 근무했다. 그 다음에 대리운전으로 만약 6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한 시간이 회사 사원이 많습니까? 대리운전이 많습니까? 대리운전 시간이 많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대리운전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시간,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투자한 쪽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시간이 5시간, 5시간 비슷해요. 5시간, 5시간 비슷하다. 네. 이러면 구분이 안 되겠죠. 시간 우선 원칙 가지고는. 그때는 수입 우선의 원칙을 합니다. 비슷한 시간인데 예상으로 5시간 근무했을 때 수입과 뭐 라이드나 대리운전을 했을 때 나타난 수입이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큰 쪽을 뭘로 한다? 그 사람의 직업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는 뭐냐면 최는 우리가 포괄성에서도 나왔죠. 주체가 생산한다. 그때도 체가 나왔는데 그때 체와 지금의 체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포괄성의 원칙에서는 최고 직능 우선의 원칙이고, 자, 우리가 배타성의 원칙에서는 이때 시수체의 체는 최근에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입니다. 최근에.